축제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24년도에 개최된 영시축제 행사 결과 관련된 브리핑과 대전 중구에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로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오늘 3시 반에 업무 협약을 하기 때문에 또 기자분들에게 아마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시축제와 관련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개최된 2024 대전 영시축제가 한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여름에 사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한여름 밤의 축제입니다. 저희는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에 즐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치게 된 것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성원, 또 수준 높은 질서 의식의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우리 위대한 대전 시민의 자랑스러움이 곳곳에 묻어났던 행사였다고 봅니다. 대전 영시축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는 축제를 통해 대전이라는 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6월, 7월 2개월 연속 우리 시는 브랜드 평판도 조사에서 서울과 부산을 넘어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여러 사업의 효과 때문이겠지만 대전 영시축제의 기여도 결코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축제의 정체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특히 대전 성장의 근간이었던 원도심 경제를 살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셋째는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는 것입니다. 축제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경제 활성화로 도시 성장을 견인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꿈도 꾸지 못한 일입니다. 5년 이내 아시아 1위, 세계 3대 축제 반열에 올려 인류 경제도시 토대를 굳건히 할 계획입니다. 행사 개최로 중앙로와 대종로 일부 구간 차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응원도 해 주셨습니다. 축제도 함께 많이 즐겨주셨습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모두 해소해 드리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축제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땀방울과 손길이 모여야 가능합니다. 경찰관, 소방공무원, 환경관리요원, 모범운전자를 비롯한 수많은 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축제가 성공적으로 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쓰신 그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대전 영시축제는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행사였습니다. 국내 축제 중 단일 기간 최대 방문객인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체온 감지식 무인 계수기를 활용해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정확한 방문객 통계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교통수단별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9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2년 연속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요금 없는 산무축제를 달성해 행사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외지 관광객의 비율이 44.3%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도심으로 오게 만들면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우뚝 섰습니다.
축제 관련 SNS 조회수는 1159만 건을 넘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도시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습니다. 대전 영시축제는 원도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축제로 인한 총 경제적 효과는 4,033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직접 효과는 1,123억 원에 이르며 지역산업에 미친 간접 효과는 2,910억여 원으로 추정됩니다. 매일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확신입니다.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 없이 친절한 서비스로 손님 맞이에 앞장섰습니다. 먹거리존을 비롯한 건물 점포는 식재료가 조기에 동나 즐거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인의 관계자와 가게 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 최대 1,000만 원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점포가 속출하면서 축제로 인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은 것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이제 대전은 더 이상 노잼 도시가 아닌 꿀잼 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우리씨가 보유한 SNS에서는 축제 관련 조회수가 1,159만을 넘었습니다. 일반인 SNS는 지난 한 달 동안 게시글이 7,461건을 넘었으며 유튜브에서는 1,398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8월 대전은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도시라는 것을 대전 영시축제가 입증했습니다. 대전의 과거, 현재, 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 축제라는 주제에 맞게 각 구역은 그 시대상을 반영한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습니다. 과거조는 1905년 대전역이 생기면서 성장한 대전의 과거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채워졌습니다. 현재조는 모든 세대가 춤추고 노래하며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미래조는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유상을 혁신과학기술 전시 체험과 꿈씨가족 포토전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강력한 재미로 갖고 돌아온 만큼 행사장에는 컨텐츠 맛집이 풍성했습니다. 개막일인 8월 9일 저녁에는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가 개막을 축하하는 에어쇼를 펼치며 날아다니는 포토전 역할을 했습니다. 군악대, 패션 모델, 오토바이, 민속놀이 등 매일 색다른 소재로 진행된 대규모 퍼레이드는 환호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15m 높이의 꿈돌이 꿈순이 조형물과 그 가족들은 누구에나 사랑받는 피사체가 되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공간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이 펼친 길거리 문화 공연과 매일 밤 펼쳐진 K-팝 콘서트, 힙합 콘서트는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켰습니다. 6곳의 먹거리존은 차별화된 음식과 이벤트로 축제장 내 또 다른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대폭 늘렸습니다. 총 518회 공연에 3,917명이 참여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장, 소극장, 갤러리 등 원도심 27개 문화공간에서 음악, 연극,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미술품 직거래 장터, 전통 민속놀이 퍼레이드 등은 지역문화예술의 이 멋을 뽐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무용단, 국악단 등 시립예술단은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선보였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전에서 태어나거나 학교를 다닌 대전의 아들, 딸들이 스타가 되어 돌아와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시민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은 대전다움을 표출했습니다. 광복절에는 시민 300여 명이 광복의 기쁨을 퍼레이드로 연출했고 폐막일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대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대학교, 기업, 출연기관 등 49개 기관이 준비한 다양한 컨텐츠도 색다른 재미를 주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먹거리 존과 소공인 열린 장터, 사회적 경제 판매전을 통해 대전의 맛과 멋을 자랑했습니다.
1647명의 자원봉사자분들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축제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를 지향하는 만큼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했습니다. 대전 브루스 창작 가요제, 길거리 댄스 페스티벌,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는 전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재능을 뽐냈습니다. 해외 도시 초청 예술단, 외국인 장기 자랑대회, 국제 청소년 예술제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참가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SNS는 전 세계와 연결된 소통 채널입니다. 수많은 구독자들을 가진 유명 유튜버가 실시간으로 축제의 모습을 전달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각종 SNS에서는 대전 영시추의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축제의 성패는 안전에 있다는 확고한 목표 아래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대응했습니다. 경찰, 소방, 전문 경비 등 일일 875명의 인력을 운영했습니다. 무대 주변이나 성심당 골목 등 인파 밀집 우려가 있는 곳은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했습니다. 행사장 내 141대의 CCTV를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위험할 경우 현장 요원이 인파를 분산시키는 AI 선별 관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행사장 내 119 구급차가 상시 다닐 수 있는 비상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응급의료소 운영, 전문 의료진 배치 등을 통해 만일 사고에 충분하게 대비했습니다. 하루 4,000명 이상의 얼음물 공급, 170m에 이르는 그늘막, 무더위 쉼터 운영은 폭염으로 관람객을 지켜냈습니다. 8월 7일 새벽 5시부터 18일 새벽 5시까지 중앙로 일원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시민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통제 종합대책을 세워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모범 운전자회 등 일일 527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동서간 차량 통행을 위해 목적교 아래 자전거 도로를 일방 차량 통행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중앙로를 통과하는 시내버스 29개 노선은 대흥로, 보문로 방면으로 우회시키며 임시 승강장에 안내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하철은 매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중편 운행했습니다. 임시 열차 35편을 투입, 관광객 수송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심야 택시 임시 승차대를 마련하고 교통 약자, 접근성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도 운행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교통 관련 민원은 1367건으로 지난해보다 이틀이 늘었음에도 120건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행사장이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장은 다른 축제장의 모범이 됐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는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는 다회용기 사용 시범사업 시행과 적극적인 홍보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깨끗한 행사장을 유지할 수 있던 비결은 환경관리 요원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이 흘린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 영시 축제의 성공은 아낌없이 내어주신 수많은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 관련 기관 단체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덕특구 지원기관, 산하기관, 기업, 대학교, 협회, 자생단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손잡아 두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는 그 길에도 늘 함께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세계적인 축제의 경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 발전시켜 오면서 성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재미있고 더 매력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나고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대전 영시 축제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에도 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과 행사 관계자분들께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축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비상하는 대전 영시축제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어쨌든 금년에 2년 연속으로 안전사고, 쓰레기, 바가지로 특히 중앙시장 쪽 점포에서 이 저렴하고 맛있다는 그런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 중앙시장 쪽에 올해는 독특하게 젊은 분들이 특히 많이 찾은 축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없었고요. 제가 새벽에도 좀 가봤는데 밤 사이에 중구, 동구 환경관리위원들께서 과거에 평상시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셔서 쓰레기도 거의 볼 수가 없었던 축제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정으로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에 외지 관광객은 한 44%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 조회수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직접 경제 효과는 1123억으로 추정하고 간접 경제 효과까지는 포함하면 4천억을 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점포는 최초 주말에 3일에 2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래서 사실 3천만 원이지만 중앙시장 일부 중심가에 있는 통닭집 같은 경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평상시도 워낙 잘 되는 집인데 보통 4-5배씩 올렸기 때문에 3천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 특히 먹거리존은 1시, 2시까지 전 좌석이 매진될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번 코로나로 한 3년 가까이 했으면서 심했을 한 9일 동안 상당히 큰 매출을 올렸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정확히 사장님들이 저한테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많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 작년보다 동구청장 말씀에 의하면 작년보다 매출이 그러니까 이 점포당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집은 하루에 1,500만 원 이상씩 올렸다 이렇게 요 점포에서요. 있고요. 축제 기간 굿즈는 축제 기간만 5,600만 원 정도 팔렸습니다. 꿈돌이 관련. 그리고 7월 2일 날 저희가 대전역에 오픈했는데 그것까지 7월 2일부터 포함하는 1억 5천만 원이 좀 넘게 팔렸습니다. 특히 대전역에 설치된 곳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굿즈는 금년 또 작업을 추가해서 관광공사하고 대전의 기업들 해서 대전 꿈돌이는 1% 로열티만 지급하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은 사용할 수 있게 열어놨기 때문에 대전 많은 기업들이 이 꿈돌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대전 라면을 선보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개발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대전 사회적 경제 소상공인 특히 이제 협동조합 이런 많은 분들 또 사회적 경제 이런 관련 분들 특히 목적교 주변에 중심지에 배치를 했는데 상당히 큰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NS는 1159만을 돌파를 했고요. 게시글, 유튜버들이 많은 활약이 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대부분 다 보셨기 때문에 이건 설명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번에 특히 가족 테마파크 문화재단에서 한 가족 테마파크는 테마파크의 통계가 30만 명 이상이 여기만
30만 명 이상이 도청 지역을 방문해서 내년에는 도청 지역에 있는 모든 빈 공간에 가족 프로그램을 대폭으로 강화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과학기술 전시 좀 더 대형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뭐 여러 가지 기업들도 있고 한데 그 미사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점시가 있는데 이 공간의 제약상 좀 작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과학기술 전시 체험 부분은 더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분들이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 에어쇼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놀라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유언비어가 좀 있습니다. 야, 공군 특수비행단을 불렀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줬겠느냐.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식사비하고 그거 몇백만 원 됩니까? 네? 예.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이글스를 초청하는데 한 300만 원 조금 더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공군이 오는데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였지 않았냐 이런 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니고요. 여기는 우리 32사단 군악대 32사단 같고요. 미국 버지니아 백파이프하고 드럼 TV 그 버지니아의 그 우리 한인사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그래서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꿈돌이만 있었는데 금년에 배우자를 같이 저희가 모셨고요. 또 그동안 아이들 나가지고 아이들까지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이 작년에 이제 가족들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방학이원에서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뭐 체험 공간은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30만 명이 온 걸로 보고 있고 여기 또 우리 그 자동차 중에 아주 멋진 옛날 차들 전시가 함께 결합되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가 좀 1947년도경에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심 수습 방안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그런 걸 차원에서 출발을 해서 쭉 가다가 결정적으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건 프린지 페스티벌이 에든버러 축제 전에 있어서 이 공간에다가 많은 자유로운 분들이 와서 수백 팀이 와서 공연하는 것 때문에 대폭 확장이 됐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좀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만 이 대로를 막지 않고 사전 1, 2주 전부터 우리 원도심에서 다양한 프린지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수정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먹거리전은 사실 우리가 120개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포가 다 이 중앙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점포라는 겁니다. 대부분 대흥동 쪽은 대흥동에 관련된, 선화동 쪽은 선화동에 한 점포인데 폭발적으로 되었는데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히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전문건설협회가 행사를 했는데 전국 회장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빌리려고 회장들 모여서 그래서 1시간 빌리는데 얼마 달라고 그랬냐면 100만 원 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2시간을 빌렸는데 260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하니까 저희가 1시간에 100만 원을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그만큼 받아야 된다고 해서 2시간 빌리고 260만 원인가 줬답니다. 그 정도로 그 얘기는 그만큼. 그리고 NC백화점 뒤에 이번에 이제 사방향으로 하면서 뒤쪽에 커피숍 사장님이 제가 12시쯤 퇴근하는데 쫓아나와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막 굉장히 하면서 제가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축제 기간 동안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우리 공무원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가슴이 뭉클한 적도 좀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공연수가 여러분이 다 못 봤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건 혹시 메인 무대나 이런 큰 공연 중심으로 봤을 텐데 우리가 사실상 518에 316팀이 3,917명이 곳곳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다 도로 다니실 수 없었겠지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팀들이 공연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원도심 문화공간에서 또 특히 이번에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대전 출신 최나경 씨가 헤리디움에 와서 2차례 공연을 했고요. 또 자기 고향을 위해서 뉴욕에서까지 날라와서 참여할 만큼 사실 올해 조수미 씨 요청을 했었는데요. 조수미 씨가 미국에 일정이 겹쳐가지고 올해는 모시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작은 공연들, 이건 뭐 작가들 뭐 이런 공연들이 있었고요. 올해 사방향으로 설계한 것은 호청 일본과 옛날 있던 뒤쪽이 막으면서 그쪽에 상권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쪽도 소외되고 하다는 것 우리가 감안해서 올해 좀 배치했고요. 이런 안에 다음 시민들 패션 퍼레이드 지역의 대덕대하고 일반 시니어 모델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고요. 광복절 퍼레이드는 시민사회단체가 시민대합창단은 마지막 공연단 제가 유일하게 보면서 눈물을 참은 유일한 시민대합창단에 대해서 정말 웅장하고 정말 이 대전에 대한 그 노래가 너무 뜨거워서 좀 좋았던 기억으로 대학교도 10개가 참여했고요. 지역 기관 단체가 27개 올 금년에 출연기관이 12군데씩 참여를 했습니다. 먹거리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소상공인 매장이 55개, 사회경제 판매점 37개 점포해서 한 200개 가까운 점포가 참여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 대전 브루스가요제 길거리 댄스 페스티벌 직장인 밴드인데 제가 이번에 굉장히 반응이 있었던 힙합 페스티벌을 이틀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고등학생, 뭐 대학교 젊은이들이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까 힙합이 대전이 성실합니다. 대한민국 힙합 스타들이 대전 출신이 이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에 대한 트렌드도 요즘 잘 봤습니다. 이 창현 노래방이라는 데는 구독자 231만 명 유튜버 노래방. 다음. 이번 무대는 최첨단으로 설계가 돼서 사방향 개방형 무대인데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이런 무대를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 또 AI 선별 시스템, CCTV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하고 30년대 건물로 복원하려고 하는 그 최초의 시청사 그 안에 저희가 같이 펴보고 있었고요. 다른 건 넘기겠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 말씀드리는 교통 관련해서 민원 중에 작년보다 조금 줄겠습니다. 민원 중에 주요 민원은 뭔가 했더니 교통 특히 버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가서 타야 되느냐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의외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생생하게 좀 홍보를 해야 될까 합니다. 다음. 분리수거, 자원봉사자 했고요. 노면 청소, 다회용기가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먹거리 지역의 다회용기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폐기물, 환경 폐기물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금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장까지. 여기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협력해서 그 많은 기관들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